저는 2021년 7월 1일부 뉴다이아몬드 송미숙입니다. 이게 너무나 대단한 그룹에 초대를 받아서 몸둘 바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예, 올라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놀러 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왔는데, 게스트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제 얘기를 하는 자리죠. 그죠? 제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어떻게 안메이 사업을 했고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됐는지를 한번 진솔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프롬프트.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빌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제가 한 면 띄워놨죠, 그죠? 이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꿈에 관한 영화인데, 저기 탄광촌에 사는 아주 가난한 소년이 발레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발레리논을 꿈꾸는 영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멋지게 성취하는 모습이 그 옆에 있는데, 제가 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 사람도 저런 꿈이 있었겠구나, 꿈이 있어서 저렇게 됐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위로 오빠가 둘이 있었고 제가 있으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국립대 사범대를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해주신 거죠. 너는 국립대 사범대를 가서 선생님을 하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노력을 안 해도 국립대 사범대는 가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어찌 해서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립대 사범대를 가게 됐죠. 국립대 사범대가 예전에는 금액이 되게 쌌습니다. 등록금이 B급 장학생이라서 다른 사람보다 되게 이제 저렴하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국립대 사범대를 가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돼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꿈은 제 꿈이 아니었죠. 저희 엄마가 나는 자식들 셋 중에 특히 딸인 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거지,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생 실습을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서 법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이제 졸업을 하면 선생님이 되는 거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임용고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4학년 때. 저는 너무 잘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희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둘이서 속닥속닥 해가지고 제가 진로를 바꿉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할 자신이 없었어요. 교생 실습을 갔더니 거기 있던 선생님들 모습이 제가 원하는 선생님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 잘못하면 저런 선생님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제가 선생님을 포기하고 저희 남편이 가져온 몇 가지 직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업 제가 다녔던 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시험을 보기로 하죠. 시험을 봐서 제가 이제 공기업을 들어가게 돼요. 예. 처음에 제가 들어갔던 공기업이 사진이고요. 그 옆에는 제가 발령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업을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저 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굉장히 만만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힘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내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주셨고, 또 학교도 엄마가 사범대 가라 그래서 갔고, 사범대를 갔더니 거기서 남편을 만났는데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 공기업까지 제가 너무나 쉽게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힘든 게 없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저기서 한 10년 정도 다니면 인생 엄청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결혼을 했죠. 아까 그 남자친구가 남편이 됐어요. 하트를 붙여놨는데 사실은 저 하트 띄고 폭탄을 붙여야 돼요. 자,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굉장한 오지라퍼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이서 버니까 기대치가 높잖아요. 둘이서 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둘 다 직장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쟤네들 잘 버니까 돈도 좀 잘 쓰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더 오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몇 개월치 월급을 안 갖다 줘요. 술값 다 자기가 내고
막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요. 효자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검진을 시켜드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런데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같이 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자기를 엄청 잘해줬대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같이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6명을 건강검진을 시키는데 그 월급을 다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벌어서 이렇게 남으면 누군가한테 베푸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벌어서 나도 못 쓰고 있고 나도 굉장히 힘든데 맨날 마이너스인데 이놈의 남편은 맨날 돈만 쓰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인심 쓰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공기업에 다니고 저 사람들이 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늘 항상 마이너스였고 늘 항상 생활이 쪼들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직장을 들어가고 나서 저는 한 10년 다니고 나서 그만둘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0년쯤 다니고 나면 내 인생이 굉장히 안정적일 거니까 내가 그때는 하고 싶은 걸 좀 하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플랜을 제가 짜놨었거든요. 근데 10년 차쯤이 돼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이루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랑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그죠? 실망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권태기처럼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한 번 이제 가기 싫으면 몇 주 동안 회사가 가기 싫은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돼? 다니기가 싫어. 이랬더니 저희 남편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쓰는 거 엄청 좋아한다고. 저희 남편이 그래요? 더 다녀야지.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남편이 그거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해도 못 그만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벌던 수입에서 반토막이 난다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못 그만뒀을 텐데 남편이 그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원망이 되더라고요. 말인데도 그걸 못 해줘? 말인데도 그만두라는 소리를 못 해?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두려웠겠구나 저 사람이. 와이프가 이렇게 같이 벌어서 살던 그런 삶에서 안 다니고 나보고 다 하라 그러면 그 어깨에 그 무게가 너무나 컸겠구나. 당연히 그만두라는 소리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는데 그때는 엄청 미웠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저희 남편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지금 좋아해요. 네. 네. 자, 그리고 저 옆에 보시면은 저희 아이들 둘이 있죠. 그죠? 자, 어쩌다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둘씩이나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둘인데 사실은 얘네가 열아들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아들이 둘인데 10명은 키우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얘들이 저한테는 리스크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맞벌이로 있었고 저희 아이들을 저희 친정 어머니가 봐주셨어요. 근데 아시죠? 그 일하는 여자들 뒤에는 또 한 사람이 희생하는 여성이 있다는 거? 제가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저희 엄마가 힘든데도 저희 아이들 둘을 케어해 주시면서 늘 이제 제 옆에서 이렇게 살림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 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저희 그 시누이가 아메이 사업을 가지고 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니 아메이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는 쟤는 왜 저런 걸 나한테 얘기하지? 나는 우리 남편도 공기업 다니고 있고 나도 직장 생활하고 내가 지금 아메이 할 때가 아닌데 쟤는 왜 저 얘기를 나한테 하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빠져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이유에선가 그 오디오를 듣게 됐는데 그 오디오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아메이를 통해서 직장을 그만뒀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10년 다니고 직장 그만 다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잘하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메이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라는 걸 한번 해보기로 했죠.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제천에 살고 있거든요. 소도시잖아요. 그죠? 교육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월이나 이제 충주에 교육장을 가려면 뭐 차로 1시간 넘게 가서 또 강의도 그때 당시 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2시간 받고 집에 오고 이러면 한 12시쯤 됐던 것 같아요.
늘. 엄마는 애를 보고 계시고. 그럼 엄마가 그 시간에 들어오는 딸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니는 데나 잘 다니지 왜 그렇게 그것까지 하냐고 되게 반대를 하셨겠죠, 그죠? 제가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으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알아봤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희망을 봤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저 남자랑 살아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10년을 살아봤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나아진 게 없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엄청 달라질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아메이를 딱 알아보니까 아, 이거는 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확 뭐가 올라와요. 희망이 올라오면서 아메이에 대한 비전을 제가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하죠. 일단 엄마부터. 제가 근데 계속 그런 이제 패턴으로 계속 밤에 12시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애들 다 재우시고 깜깜하게 집이 다 꺼져 있어요, 불이. 거기를 아주 몰래 들어가서 간신히 씻고 작은 방에 가서 구석에서 잠을 자고 또 출근을 하고 이런 생활을 꽤 오래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말려봤는데 말도 안 들을 것 같고 한번 실컷 알아서 해봐라 그럼 애는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고 에메랄드까지는 좀 빨리 갔어요. 한 2, 3년 내에 에메랄드를 달아서 제가 이제 다니던 공기업을 그만두게 됐어요. 잘했죠. 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일화가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를 한 5년 정도 다른 사람한테 안 하시더라고요. 회사 그만두고 아메이 한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는 거예요. 비밀이었어요, 그게 진짜로. 예, 그만큼 주변에서는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두냐고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면 회사를 제가 그만두고 제가 아메이를 했다는 거를 제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희망 때문에 그만뒀고 했는데 네, 결론은 너무 행복했어요. 아메이를 하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니까 제 인생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인생 너무 평탄한 인생이었고 별로 이렇게 힘들어서 뭘 해본 적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결핍이 없는 게 저는 결핍이더라고요. 예,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나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아메이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에메랄드가 되고 나니까 그 인생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제가 예전에 꿈꿨던 회사 어느 정도 하면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당시에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걸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뭐 귀걸이 만드는 것도 배우고 수지침도 배우고 마사지도 배우고 발 마사지도 배우고 엄청나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못했겠죠. 더디게 했겠죠, 그죠? 딴짓을 많이 하니 성장이 잘 안 됐겠죠, 그죠? 예,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게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빨리 제가 원하던 걸 아메이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굳이 안 되면 어때? 지금도 너무 좋은데?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를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탁 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아이들이에요. 제가 아이들 얘기를 하면 사실 2박 3일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축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얼굴 웃고 있는 애가 저희 큰아이예요.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를 딱 올라가더니 그 학교에서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그 문제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아가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치이고 막 힘들어하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딱 손을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3년 동안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보냈어요.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공부가 꼴찐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재수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재수를 하겠다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1년 동안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아주 좋은 데는 아니지만 웬만한 데를 갔어요. 그래도 잘했죠. 대단히 노력을 했겠죠, 그죠? 예, 그래서 1학년을 딱 다니고 나서 1월 1일 날 아침이었어요. 1월 1일 날 아침에 저희는 항상 친정에 가서 만둣국을 먹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부르세요. 만둣국 먹으러 와라.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가는 길에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왜? 그랬더니 저 학교를 때려치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적성이 안 맞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세 그룹을 이렇게 봐서 자기 그 졸업한 그 선배들 있잖아요. 그 세 그룹핑을 했대요. 그 세 그룹을 받는 뭐 연구원도 있고 대기업을 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중소기업을 가신 분도 있는데 그분하고 자기가 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왜 이거 어떻게 된 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죠? 네, 저희가 사실은 큰아이가 워낙 이제 중간에 속도 많이 썩이고 워낙 얘가 특이해서 그때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마워 1학년 때 그만둬줘서. 너 3학년 때 이랬으면 엄마 어떡할 뻔했니? 이제 이러면서 군대를 가기로 했어요. 얘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저기 옆에 있는 동그란 애가 둘째 아이거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 큰아이의 경험을 미루어서 둘째 아이를 굉장히 프리하게 키웠더니 알아서 뭐든 좀 잘하는 아이였어요. 쟤는. 그런데 쟤도 어떻게 해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동생이 재수를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는 뭐 웃음 치료사, 레크레이션 강사 이런 걸 준비를 하겠다고 이제 큰아이가 그러다가 저 옆에 와서 막 앉더니 그래요. 엄마, 저도 같이 1년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수를. 그래서 제가 아이들 둘을 재수학원에 넣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여서. 아,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이거 만만치 않네. 이것들이 이것들을 그냥 뒀다가는 기둥뿌리가 뽑히겠다. 이제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아시죠? 이렇게 이 모래를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모래가 밑으로 어때요? 다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조금 몇 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큰아이 재수 한번 할 때 홀라당. 그 다음에 대학 1년 동안 홀라당 써먹고 쟤네 재수한다고 가 있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쟤네들을 한때 저렇게 서포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 남편하고 나는 노후가 돼도 정말 하나도 준비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로. 원래 아메이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꽝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메이를 알아서 위안은 돼요. 아메이를 나는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그냥 계시면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진짜로. 쟤네들 때문에. 요즘에 얘네들은요 너무 해피하죠. 왜냐면 엄마가 이제 다이아몬드 됐죠. 그 월말이 되면 전화 옵니다. 전화 와서 그 제품 있잖아요. 제품을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영양제, 뭐 화장품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만큼씩 적어서 이제 보내달라고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로 누리는 것들을 같이 누리기 시작했어요, 쟤네들이. 그런데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쟤네들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또 아메 사업을 열심히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결과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보이는 게 파트너들이 있는데 다 고만고만한, 아시죠? 왜 애기들 왜 고만고만한 애들 몇 명 걸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 파트너들이. 왜냐면 내가 막 앞서 나가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들도 다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중간에 쉬시면 쉬는 게 아니고 이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이라는 걸 한번 해보기로 해요. 도전이란 말의 느낌 어떠세요? 괜찮은 도전. 도전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다시 재정립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런 이제 다이아몬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3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한번 해봐야지. 나는 굳이 그거 아니라도 뭐 사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서 생각이 바뀌었죠. 내가 도전을 해야지만 내 파트너들도 성장을 하고 내 인생도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이제 도전에 대한 마음을 먹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후원도 하고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열심히 네트워크도 확장을 하고 6-4개를 다 만들어서 이제 도전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게 돼요. 도전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제가 좀 잘한 것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제가 설렁설렁 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와중에 제가 잘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게 있으니까 도전을 했을 거고 잘한 게 있으니까 파트너들이 계속 제 옆에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원칙이죠. 저는 사실 그렇게 헐렁헐렁 하면서도 한 번도 교육장을 빠진 적이 없어요. 네, OM을 빠진 적이 없고요. 해야 할 일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스폰서님이 오라 그러면 항상 갔고 있어야 될 자리는 항상 있었고 그거는 철칙으로 지켰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아메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꼭 지켰어요. 그 이상을 안 했던 거지. 제가 둘째 키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둘째가 재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가 굉장히 성실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걔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걔를 보니까 걔가 딱 80%만 하는 거예요. 딱 저 같은 거예요. 노력을 안 해. 얘는 100%를 하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얘는 딱 80%짜린 거예요. 어느 선 딱 되면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그러고 걔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형은 재수가 될 것 같아. 근데 너는 내가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 너는 80%밖에 안 해. 넌 재수하면 안 될 것 같아. 한 번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걔가 재수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걔가 재수를 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잘못 봤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걔가 한 번 앉으면 3시간씩 앉아있더라고. 3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 학원에서 그 재수학원에서 걔가 가장 열심히 하는 아이였고 가장 성적을 많이 올린 아이였고 공부 양도 가장 많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한 날 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형은 이제 큰 아이는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설사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생 난리인데 둘째는 그래요. 저한테 와서 엄마 형 이상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스트레스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지. 뭐 재수하면서 스트레스 있는 거 아니야? 그 형은 왜 저래 저거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알고 있던 내 아들하고 틀리다. 제가 저렇게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아이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원칙을 제가 계속 지키고 있었고 이 속에 있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턴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턴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목표하고 계획인데 목표는 다 세우시죠. 저는 이번에 도전하면서 알았어요. 목표가 다 같은 목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자기가 목표를 얘기하시니까 아, 내 목표는 이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목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계속 목표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연식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볼륨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선에서 제가 타협을 하고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그 목표는 너무 쉬운 목표지 않나요? 그죠? 너무 쉽고 이거는 그냥도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렇게 제가 잡았어요. 그리고 아니면 가슴속으로 내가 정말 이거를 꼭 해야겠다. 이거 너무 하고 싶어. 너무 아주 꼭 해야겠어라고 하는 게 진정한 목표라는 거를 다이아몬드를 하면서 알았어요. 다이아몬드가 제 가슴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런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번엔 진짜 첫 해는요. 다이아몬드를 하고 싶다였어요. 준비를 해야겠다. 두 번째 해는요.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세 번째 해는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다이아몬드 못 되면 성을 간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목표를 그래서 이제 세워서 6내글을 다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한 달씩 그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다 표로 적어서 그걸 매일매일 아침에 확인을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목표를 2021년 7월 1일부로 세웠고 2021년 7월 1일부로 제가 적어놨던 그대로 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아주 간절하게 이건 내가 정말 해야 되는 목표다라고 하는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는 목표 말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나도 목표라는 걸 얘기는 해야겠어 해서 하는 목표 말고 가슴속으로 느껴지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이아몬드 도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집중인데요. 아시겠지만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뭐 다이아몬드를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100% 거기에 몰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 다이아몬드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수 있고 사람들하고 놀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있는 건 뭐냐면 나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2021년 7월 1일부 다이아몬드가 내 머릿속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누구랑 떠들고 놀면서 뭘 생각해요? 2021년 7월 1일부 다이아몬드. 이걸 제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저희 남편이 예전에 저를 찾으려면 어디를 왔었냐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사귈 때 저희 남편이 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찾아가는 데가 있었어요. 만화방에 가면 제가 3시간, 4시간을 앉아서 만화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를 제가 혼자서 3번을 그러니까
시내 나가서 영화를 보러 갔다가 영화를 하나 보고 나서 여운이 남아서 그 다음 영화관으로 가서 하나를 더 보고 그 다음 영화관에 가서 하나를 더 보고 세 개를 연속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책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소설책, 예. 시리즈로 다 보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저한테 놀라운 집중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2021년 7월 1일부 다이아몬드, 이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죠. 그죠? 저희 이제 사업한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파트너들하고도 되게 오래됐겠죠. 근데 파트너들이 제 맘대로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겠죠. 그죠? 그죠? 예.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파트너를 이제 미팅을 하러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씨, 간두자. 오늘로 이제 끝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잘 안 맞으면.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파트너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잘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제 생각에 맞춰서 그분들을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파트너들 다시 보니까 다 잘하는 게 있어요. 다 잘하는 게 있고 잘하는 걸 계속 칭찬을 해줬더니 더 잘해요. 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저분은 뭐가 부족하고 저분은 뭐가 부족하고 저분 요거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많이 바뀌어서 이제 누군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오면 잘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저도 너무 행복해요. 자, 누군가를 예쁘게 잘하는 걸 자꾸 보면 어때요? 너무 예쁘죠, 그분이. 그쵸? 근데 그분이 안 되는 거, 못하는 걸 계속 보고 있으면 그분이 어때요? 밉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 4가지를 가지고 제가 다이아몬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조 한번 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코로나19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2년차 때 제가 이제 3년 전에 다이아몬드 해야겠다 마음 먹고 두 번째 해에도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하긴 했었어요. 하긴 했었는데 딱 이제 코로나19가 오게 된 거죠. 제가 2월달 중순까지 강서 AP를 갔다가 내려와서 그때부터 강서 AP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까지. 예. 그 코로나19가 저한테 줬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사실 제천에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 그룹은 전국구예요. 전국구. 영주에도 있고 청주, 대전, 그다음에 일산, 서울 뭐 너무 대구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강서도 가고 영주도 가고 오창도 가고 대구도 가끔 내려가고 뭐 이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바빴겠죠. 예. 바빴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바쁘게 다녀도 일주일에 한 번을 봤었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 이 파트너들은 스폰서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룹이 안 크는 거예요. 그룹이 안 크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있었거든요. 길에다가 진짜 시간을 많이 뿌렸어요, 제가. 제가 한때는 이 팔을 못 들었어요. 운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팔이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거 못 했었거든요. 네. 차도 되게 큰 거, 카니발 리무진 끌고 다녔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운전 너무 많이 해서 그랬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맨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이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청바지를 뜯었어요. 제가 예쁘게 입었던 청바지를 하나를 뜯어서 가방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뜯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저 바느질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손바느질로 했어요. 꼬매면서. 가방을 3개, 6개를 만들었어요. 6개를 만들고 나서 결론을 내렸죠. 온라인 미팅을 빨리 하자. 이렇게. 예. 그 시간이 저한테 아주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는 다이아몬드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다이아몬드를 지금 입 밖에 내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서 지금 내가 돌아다니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파트너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줌 미팅, 그러니까 온라인 미팅을 좀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알아봐서 저희는 되게 빨리 3월 초부터 이제 줌 미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길바닥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은 제가 오창 미팅 끝나고 기차 타고 집에 가면 밤 12시예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씻고 뭐 어쩌고 하면 되게 피곤했겠죠. 그죠? 예.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영주원 미팅 갔다 오다가 제가 이렇게 멧돼지를 한번 박은 적도 있어요. 그 로드킬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제 그날 11월 달이었어요. 그때쯤 되면 얘네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는데 저 앞에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멧돼지는 옆을 안 봐요. 멧돼지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앞만 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멧돼지를 보고 있는데 그때 항상 혼자 다니다가 그때 저희 남편이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저희 남편이 같이 차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은 로드킬이 있을 때는 갖다 박아라 뭐 이걸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막 이랬더니 갖다 박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 그때 그 개가 이렇게 딱 양쪽으로 아시죠? 두 동강에 나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엄청났어요, 진짜. 그 멧돼지 소리가 엄청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그 다음 주에 또 그 미팅을 갔어요. 그 내려오는 그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핏자국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서웠겠죠, 그죠? 네. 그렇게 제가 다녔다는 거지. 그렇게 꾸준하게 정말 아주 그 성실하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계속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그 온라인 미팅을 시작하게 되니까 시간이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몇 시간 줄었어요. 2시간 줄었어요. 서울은요. 가는데 저희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러면 2시간 반 잡아야 되거든요. 2시간 반, 3시간 잡아야 되면 그 시간 5시간, 6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되니까 제가 더 뭘 했겠어요? 미팅을 늘렸겠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당, 우리 사업자 지금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당 무조건 주 3회 이상 하자 이 생각을 해가지고 미팅을 막 늘렸어요.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막 이러면서 이제 미팅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시간은 3분의 1인데 그 미팅의 수는 3배가 늘어요. 그죠? 또 똑같이 제가 가지고 있던 볼륨이 있잖아요. 그 볼륨의 3배가 늘더라고요. 그 미팅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안 되는 게 없구나.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미팅에서 제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그 미팅의 그 룰이라던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저희는 성장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한 게 사실은 코로나19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위기처럼 왔거든요. 저도 분명 그게 위기였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가 됐냐면 저한테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위기가 있고 뭔가 좀 나한테 힘든 게 있다면 돌려서 생각하시면 그게 또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잘했죠? 네. 제가 다이아몬드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중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도전과 동시에 7월 달부터 하루에 5개씩 이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도전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지만 감사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깨닫는 순간 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잖아요. 제 꿈이 아니어서 제가 선생님이 안 되고 이제 그 공기업을 시험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항상 부모님이 저한테 엄청 잘해준 것도 없고 못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막내 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비꼬는 게 없어요. 비꼬아서 생각하는 게 없어요. 누가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전화를 했는데 한 전화를 3번 안 받으면 얘 나 피하는 거 아니야? 쟤 왜 내 전화를 안 받지? 기분 나쁠라 그래? 막 이런 생각하실 때 있죠. 저는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쟤 무슨 일 있나 보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부모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아까 제가 저희 남편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렇죠? 저런 남편이 있어서 제가 아메이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저희 남편처럼 정말 이렇게 폭탄 같은 만약에 제가 아메이를 안 했으면 저 남편은 지금도 굉장히 저한테 뭐예요? 참 골칫거리였을 것 같아요.
늘 돈 쓰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정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저희 남편 저런 성향 때문에 제가 나라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죠? 예, 까는 건 아니고 예, 정말 칭찬이에요, 칭찬. 자,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저한테 해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아메이를 제가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저희 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걔네들한테도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파트너도 너무 감사하죠. 그죠? 왜냐하면 저희 파트너들이 스폰서가 그렇게 더디게 성장을 하고 천천히 가는데도 한 번도 우리 스폰서는 왜 저렇게 사업을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너무나 저희를 믿고 따라오셨어요. 항상. 이 스폰서님이라고 항상 믿고 따라오고 항상 저희한테 뭔가를 상담을 하시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면 야, 우리 같이 그냥 그렇게 좀 잘 못 나가는 스폰서이지만 파트너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스폰서를 그렇게 믿고 따라와 준 것도 저희한테 너무 큰 복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큰 복이고 너무 감사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스폰서님도 마찬가지지만 파트너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감사한 시각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고 이 사방을 둘러보면 전부 다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렇죠? 예. 2021년 7월 1일부 다이아몬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날짜에 다이아몬드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게스트를 하고 있죠. 감동이죠, 이건. 그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아메이 사업을 안 하고 다이아몬드를 못 하고 이랬으면은 인생에서 저한테 제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이 속에서 제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 감사가 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비 효과라는 거를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전에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를 때리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나비 효과라는.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할 때 그게 바다 건너서 그 태평양을 넘어서 바다 건너에 큰 영향을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KT를 다니면서 남들은 저 사람은 KT 다니고 남편도 공기업을 다녀서 살만하고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던 저한테 아메이라고 하는 그 오디오를 들었을 때 갑자기 이걸 내가 알아보면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 생각 자체는 굉장히 작은 거였죠. 그죠? 근데 그 작은 생각이 제 인생을 너무나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저는 나비 효과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맨날 너무 피곤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은 주말 부부였고 친정엄마가 애 봐주셔가지고 그랬고 그때만 해도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몸이 약하니까 너무 맨날 피곤하고 자고 맨날 이래야 되는데 그 와중에 아메이를 해보겠다고? 이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 하나로 제가 결과를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비 효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인드죠. 그죠? 예전에 저는요, 지금의 저하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만 다녔던,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만나서 성공자들의 오디오를 듣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살면서 인생이 행복하다?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구나. 나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거 경험 많이 못 하잖아요. 바깥에 있으면. 그렇죠? 근데 내가 아메를 하니까 그런 생각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이아몬드쯤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이제 공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남편보다 제가 어때요? 급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남편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누구를 보는?
내 자신이 더 소중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성분들이 보통은 자식 먼저, 남편 먼저, 뭐 다른 거 먼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으면 나를 보는 내 가족도 힘들어요. 그죠? 내가 소중해야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어떻게 해요? 행복해져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업자분들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저는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본인이 행복해져야지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과 외모죠.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개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 감기를 항상 달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보기보다 연식이 좀 됐거든요. 근데 연식이 좀 됐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동급 최강이라는 얘기 많이 써요. 제 나이 또래에 저 정도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근데 이 속에서 제가 뭐 했더니 저희 제품 뉴트리라이트 제품 먹고 그 다음에 아테스트리 바르고 뭐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건강과 외모가 아메이에서는 스펙이죠. 그죠? 아메이에서 스펙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 모습이 어떻게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내 표정이 얼마나 환해지고, 이게 아메이의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얻게 됐죠. 이것만큼 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서 더블 X가 있는데 더블 X를 다 먹고 나서 딱 하나씩 남았어. 이건 누가 먹어야 돼요? 이건 누가 먹어야 돼요? 이건 제가 먹어야 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한 세월이 있어서 현재 제가 있고요. 저는 건강검진 했는데 골밀도가 플러스 1.7 나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했는데. 이 수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을 마이너스 1부터 보는데 제가 플러스 1.7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골밀도 굉장히 좋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잘 먹어서. 네, 건강과 외모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영향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향력. 제가 주는 영향력이 있겠죠. 그죠? 제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영향력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저희 엄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까 저희 엄마가 뭐 한다고 하셨어요? 아이들 봐주셨다 그랬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너무 웃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옷을 이렇게 벗어났는데 그 옷에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개미가 바글바글 했대요. 그 집이 3층이었는데 개미가 있을 데가 없는데 그 옷에만 개미가 바글바글 했대요. 그래서 개미가 이렇게 꼬이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속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나는 될 줄 알았어. 네 옷에 개미가 바글바글 하더라 옛날에. 저 그것 때문에 너무 웃었잖아. 배를 잡고 웃었어 진짜 우리 엄마가.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해맑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엄마를 예전에 제가 바쁠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아이는 엄마가 봐주셨지만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되게 많았지만 시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시간도 되고 돈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맛있는 식사를 엄마를 사드려요. 엄마 아버지를 사드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뭘 또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 막 이러셔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가면은 야 나 오늘은 추어탕이 먹고 싶다. 메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엄마가 아는구나. 이제 딸이 다이아몬드가 돼서 좀 형편이 핀 거를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걸 말씀을 하세요. 그걸 보는 저도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죠?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아이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엄마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는 엄마 아빠를 벌써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우리 엄마가 저걸 못 해줄 것 같으면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쵸?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알아서 너무 뻔뻔스럽게 뻔뻔하긴 합니다. 좀 뻔뻔스럽게 나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보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됐다는 거죠. 그죠?
이것만큼 또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걸러서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를 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할 때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걸러서 얘기를 해요. 그죠? 엄마를 배려한다고. 그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철없는 건데 그게 너무나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올해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내년에 수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도전을 할 건데 그게 돼가는 저를 보는 아이들은 어때요? 제 걱정 하나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엄마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오롯이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저희 남편.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제 보너스 이렇게 일시불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예전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써요. 아주 신나게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알아요. 저희 남편을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제가 행복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쓰는 걸 좋아하고 인간관계 잘 맺고 남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중간에 아이들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재수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할 때가 있으니까 어때요? 돈을 맘대로 못 썼겠죠. 그죠? 못 쓰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자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을 거예요. 저 나름 이건 나름이죠. 나름 자제를 했을 건데 의외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와이프가 저렇게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이제 나도 하고 싶은 걸 좀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쓰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어때요? 살짝 가끔씩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리고 싶은 마음은 가끔 들어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사람이 바뀌면서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파트너들이죠. 제가 천천히 가는 스폰서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파트너들 되게 요즘 지겨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뭐 이런 AOM 그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시간 또 저희 게스트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댓글을 엄청 많이 달더니 점점 댓글이 줄어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죠? 스폰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스폰서가 성장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걸 보는 파트너들은 어때요? 힘이 나죠. 힘이 나고 제가 우리 파트너들이 달라진 걸 느껴요. 제가 한 분의 파트너가 있는데 그분은 예전에 제가 천천히 제가 가고 있을 때 그분한테 사장님 저희 프로모션 이런 거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얘기를 해요. 네 스폰서님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걸. 그 다음 주에 가면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계속 하는 거 몇 년 동안.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분은 저렇게 한다 그러고 안 하고 한다 그러고 안 하고 저분하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3년 전에 결단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겠죠. 그때부터 늘 항상. 근데 그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주장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변해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제가 생각할 적에 저 사람 다 돼도 저 사람을 대고 끌고 내가 어떻게 가지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작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사파이어를 도전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느껴요. 내가 도전을 하고 내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 파트너가 어떻게 되더라? 달라지더라. 내 파트너가 나를 보고 뭘 하더라? 힘을 내더라. 이런 걸 받아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스폰서님 저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냥 힘 내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라고 제 목소리를 듣고 가요. 그러면 제가 그 전화 받을 때 마음이 어때요? 예전에 저 사람은 그랬던 사람인데 너무 많이 성장한 걸 보는 저는 어때요? 되게 행복하겠죠, 그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봤던 많은 사람들이 저 아메이 한다고 쟤는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제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오래 했는데 다이아몬드 됐다는 소리는 아직도 없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 다이아몬드가 정말 됐구나.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메이를 지속적으로 하더니 결과를 냈구나. 아메이 사업이 정말 되는 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쟤 보면 기분 나빠. 쟤 보면 힘 빠져. 이런 거 말고 쟤를 보면 힘이 나. 저 사람을 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 뭐 이런 사람이면 훨씬 좋겠죠. 그죠?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그거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제가 마인드가 바뀌고, 그리고 이 건강, 그리고 외모,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 이게 좋아진 게 아메이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네. 자, 마지막 한번. 여러분들 5년 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5년 후에 내 인생 5년 후라고. 근데 지금 5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1년 후만 벌써 보셔도 깜깜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죠?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시간은 점점, 세상은,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빨라지는 속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물어볼게요. 변화하실 건지 변화당하실 건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예. 저희가 대표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대표적으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었으면 변화되어져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아메이를 통해서 뭐 했더니, 결단하고 아메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변화했잖아요. 그죠? 변화했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변화를 내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그렇게 스스로 인생을 한 발 한 발 앞서서 개척해서 나가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메이가 주는 큰 의미가 있고, 저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처럼 아주 단단하고 남들이 보기에 안정적이고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안정감 이런 것들이 끝까지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전에 변화하시는 삶을 반드시 선택을 해서 꼭 나아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됐긴 하겠지만 그나마 제 얘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다음번에 만나면 더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